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가 처음 설명을 내놨습니다.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의 보안 문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26억 달러를 다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호조세를 이끌었는데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국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와 관세 등 통상 현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확인이 됐습니다. 1월에 미국 DOE,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목록, 물론 이제 최하위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교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뭐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정부도 사전에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화들짝 놀라서 다시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제 미국 국무부로 이제 문의를 했겠죠. 미국 국무부도 이제 자기네들도 에너지부에서 그런 거 조치한 걸 사전에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마 국무부가 그러면 다시 또 에너지부에 물어봤겠죠. 그래서 에너지부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제 한국 쪽에서 그쪽에 이제 뭐 공동 연구도 나가고 거기 이제 에너지부 산하연구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연구소에 공동 연구로도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나간 연구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쪽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자로 관련한 이제 뭐 그런 기술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것처럼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안 문제가 이것만은 아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단건이 아닌 뭐 몇 건이 더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측 설명도 지금 완전하진 않은데 일단 미국 정부가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줬고 그 내용을 이제 외교부가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우선은 한미 간 기술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민감 국가 지정 자체가 그 미국과 기술 협력을 좀 이렇게 저해할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관계 기관들에게 미국 측에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좀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예, 이제 갑자기 이제 현안이 하나 이제 더 생긴 거죠. 그동안은 이제 관세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불거진 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어찌됐건 뭐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뭐 좋을 거야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좀 하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 좀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 4월 1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 전에라도 이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여기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지정이 됐고 정식 발효가 이제 다음 달 15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는 김에 이거 제외 요청을 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산자부 장관이 상당히 바빠졌어요. 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는 관세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갔었죠. 그래서 상무부 장관도 만나고 또 이제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이제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제안한 거는 이제 관세 부분 어찌됐건 좀 부과를 좀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를 이제 꺼내 든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러니까 그 군함이라든가 그런 건조 신속하게 해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미국이 가스 수출을 좀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가스 수출 관련한 이제 탱커 선들 그 이외에 이제 그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한 뭐 쉐빙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쪽에 기술이 뛰어나니까 미국이 주문하면 우선 우리가 좀 건조해서 주겠다는 그런 이제 역제안을 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알래스카 가스 전 관련해서 이제 그 가스관 이제 건설하는 그런 것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예 그 한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안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도 이제 좀 가능하면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전에도 이 민감 국가에 우리나라가 지정이 됐다가 제외된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0년대하고 90년대 각각 한 번씩 있었고요. 이제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이제 해제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점이 지난 뒤에 이제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로서도 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그 사이에 한국이 또 국제적인 지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선진국도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민간 국가에 지정된 게 뭐 우방국도 있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대만도 포함은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 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 과학 협력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최근에 뭐 SMR 비롯해서 이제 그 원전 쪽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비육 관련된, 그래서 이제 원전 협력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원전 동맹을 맺긴 했습니다만, 그런 소소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사실은 이 민감 국가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전에 안덕근 장관 방미 일정이 나왔을 때는 방미 목적 자체는 이제 관세 협의라든가 네, 또 그렇습니다. 에너지 협력이 이 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그 전에 이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고 실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 이제 가동이 돼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좀 고위급에서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던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알래스카 주지사는 지금 방한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쇠빙선 관련한 그런 부분도 아마 논의를 좀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미국 쪽도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어찌됐건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그에 대응해서 이제 줄 거는 주고 예. 받을 것은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사실 뭐 민감 국가 문제가 좀 이슈가 되면서 다소 잊혀진 문제가 이제 관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예고된 것이 이제 다음 달 2일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도 이미 여러 자동차나 반도체 등에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무역협정 체결한 국가들과 이거 지금 재협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미국하고 이제 한미 FTA 이제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한번 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적 요구를 좀 수용을 했던 이제 그런 바가 이제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재차 이제 트럼프 2기에는 사실은 더 강도 높게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자기 1기 때 뭐 이렇게 FTA도 조정하고 했는데도 무역 역조 현상이 별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대미 흑자를 이제 매년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찌됐건 그 폭을 줄이려고 지금 이제 애를 쓰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이제 이번 트럼프 2기의 기본 이제 그 관세 정책은 일단 상호 관세를 때린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세율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와중에 이제 FTA 문제까지 이제 연관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 때릴 건 다 때려놓고 그래 놓고 한미 FTA를 이제 재개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먼저 이제 던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제 FTA에서 그걸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한미 FTA 그 개정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미국 관세 예고 이후에 정부가 그야말로 이제 각급에서 이거 제외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뭐 외교장관, 산업장관, 그다음에 안보실장도 방미에서 관련 이야기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통상본부장이 가서 USTR 대표를 만났는데 결국은 논의 끝에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이거 완전히 막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고, 결국은 그렇다면 피해 최소화에 좀 주력을 해나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고위급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 측 입장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반응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 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관세 이슈가 걸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EU라든가 이런 주요 선진국들도 다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각국별로 또 EU 차원에서 지금 미국하고 외교 협상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우리도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뭐 속된 말로 이빨이 잘 안 들어간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관세가 부과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다만 그 관세율을 최소화시켜서 어찌 됐건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제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린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고요. 제가 보기엔 잘 내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뭐 이제 그 상호관세 부과는 큰 틀에서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한미 FTA 과정에서 뭐 세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무단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실무단에서 사실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원상복구를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이제 좀 전략을 좀 수정을 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세 정책은 트럼프 일기 때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계속 네. 견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 재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협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기본 기조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FTA를 통해서 좀 조율한다. 이게 미국의 일단 이제 이제 통상 전략으로 일단 확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조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FTA도 이제 아마 개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개정 방향도 어느 정도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관세를 이제 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협상력에 좀 달린 이제 그런 이제 문제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개정 직전에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예고를 했다가 한미 FTA로 이제 그 이슈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부과를 이제 당장 하질 않고 유예를 좀 시켰다가 한미 FTA 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조율된 게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진 않는 대신에 쿼터 제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꼭 25%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협상 잘하기에 따라서는 그 절반 선에서도 타결을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또는 쿼터 조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결합하는 방식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